원주 옛 종축장 부지의 현물 출자 안건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 등 활용 방안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해외로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재현한 작품 전시회가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발 사고로 베트남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원주의 한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오는 15일 수능에 도내에선 14,000여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지역 응시자가 3,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옛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안건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목적 공연장 건립 등 종축장 부지에 대한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알펜시아에 닥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옛 종축장 부지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종축장 출자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원주 방곡동 1원 61,477제곱미터, 예상 감정가로 400억 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내년 만기되는 공사채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 알펜시아 매각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았습니다. 본질적인 알펜시아 매각이 되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는 지속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테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일단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이번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데 원주시의 협의가 주요했습니다. 원주시는 종축장에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종축장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며 공연장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폭넓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원주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원주 시민들한테도 유리하고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연구 영역을 좀 가려고 합니다. 원주시가 요구한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해 있던 옛 종축장 부지에 대한 활용이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약탈되거나 도굴돼서 해외로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16만 점이 넘습니다. 이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재현한 작품 전시회가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6개의 기둥을 육모 지붕과 머름으로 연결해 내부 공간을 활용한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받는 벽제관 육각정. 한지 위에 오칠로 그린 아미타 삼존도는 섬세하면서 역동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새 가릉빙가와 부조로 표현된 수월 관음까지 모두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입니다. 전시품들이 저희 나라에 있어야 될 게 지금 일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옷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방법을 좀 해서.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재현하고 재해석한 기획 전시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들을 소재로 반가사유상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반출된 16만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42.23%가 일본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수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먼저 환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여러 작가들이 한 작품씩 만들어내면 국민들이 보고서 저거 우리 작품이네. 저게 어디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에 나가 있는 우리 작품이다라고 자꾸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작품들은 한 달 동안 평창 전시를 마친 뒤 서울로 자리를 옮겨 다시 전시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주말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주의 한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 분석을 토대로 폭발의 원인을 밝히고 공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주의 한 화학제품 보관 탱크 제조 공장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 화재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비공개로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탱크 내 외부에서 폭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식을 했는데 안 나온 건 아니고 어차피 그 안에 들은 수거를 해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폭발 당시 탱크 내부에 있다 숨진 베트남 근로자 2명의 사망 원인은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숨진 P씨는 부부가 함께 베트남에서 원주로 와서 각각 다른 회사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불법 주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SUV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시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벽면에는 과태료 안내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주인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혹시 장애인분이신가요? 아니요. 여기다 왜 주차를 하셨어요? 못 봤어요. 주차 위반을 한 이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7억 6천만 원.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처를 내려야 되는데 누가 옆에 차를 대놓으면은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그냥 비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지자체들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과태료 부과를 받으시고 또 장애인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속 인력은 각 시군에 1명뿐. 다행히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생활 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르고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버튼을 눌러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불법이 판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14,000명이고 특별관리 대상자는 1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수능 응시자는 14,905명이고 특별관리 대상자는 중증 청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16명입니다. 원주 지역 응시자가 3,600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3,200명, 강릉 2,300명 순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해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대학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운영됩니다. 원주시 주민자치대학은 지역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운영되며 공동체와 주민 참여, 리더십, 자치 재원 확보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원주시 지방자치 시민연구회와 연세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가 도내 6번째로 횡성구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횡성구청 허가민원과 앞에 26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오늘 지적장애인 2명이 채용된 카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카페는 장애인 부모회 횡성군지회가 운영하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송어 양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평창군 미탄면에 송어 길이 생겼습니다. 평창군은 도로명 변경 고시를 통해 미탄면 창리 600m 구간의 이름을 뚝방길에서 송어길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명 변경을 계기로 기념 조형물을 건립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송어 양식에 성공한 미탄면은 15도 내외의 용천수가 풍부해 냉수 어종인 송어를 양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